안녕하십니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바뀌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석사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최면 심리 상담사로서 자기계발 강사로서 저자로서 앉아 있습니다. 참 굉장히 누구도 찾기 쉽지 않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빨리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답답한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삼성전자라는 좋은 직장을 퇴사를 마음먹고 그 다음에 제 꿈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그 회사를 퇴사를 할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고 제 꿈을 찾아왔는지, 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격언도 하나씩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뭔가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디스하려는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좀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는 또 우울증까지 진단을 받을 만큼 좀 힘든 경험이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의 고향 같은 회사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할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소개도 해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삼성전자에 입사할 때 굉장히 호기롭게 입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굉장히 좀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때 면접 점수가 너무 좋았는지 5군데의 부서에서 서로 와달라고 오퍼가 왔던, 그래서 저한테 직접 고르라고 선택을 하게 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최악의 선택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그 삼성에서의 삶을 굉장히 꼬이게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실수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를 할 때가 거의 한 2005년경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막 뜨기 시작할 때, 그 삼성전자 휴대폰이 처음 나와서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했던 최악의 실수는 이거였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그 당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 부서에 가야지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삼성전자는 막 이제 피처폰,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막 태동하게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당시의 주력은 당시 국내 피처폰 사업이 제일 주력이었지 해외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은 그 연구실에서 실험 정도 하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한번 해봐 이런 정도의 부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제 이상적인 그 꿈만 가지고 그 부서에 지원을 하겠던 거죠. 그런데 인사과 입장에서는 뭐 가겠다니까,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가겠다니까 왜 말려? 가세요 하겠던 거죠. 저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 부서에 갔습니다. 근데 또 가서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그런 부서에 나름대로 인재가 왔으니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상무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당시 제가 그 대학원에서 했던 어떤 그 메시징 관련 이런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걸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부서에 이 메시징이라는 업무는 굉장히 큰 업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작은 인력으로 그것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모든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업무는 직접 개발하지 않고 그냥 외주 관리만 하는 그런 업무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실무와 개발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업무를 맡았는데 막상 웬걸 그 외주 업체에 전화해서 빨리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일만 해야 되는 외주 관리 업무만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사수? 그 당시에 사수분 말씀드리면 그냥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그 외주업체를 갈구는 노하우만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낙담은 했지만 근데 저는 사회생활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그게 당연하니 모든 사람이 거치는 과정인 줄 알고 그냥 수긍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실무 개발에서 멀어지고 자꾸 그냥 외주 관리 아니면 관리직 이런 것만 하게 되는데 또 이 성격이 참 맞지 않아서 이렇게 모질게 갈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 계속 뭔가 떠돌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그 삼성에서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가 저희 마음을 한번 땅 치는 어떤 사건을 한번 겪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독서를 하다가 어떤 조직생활 처사술 관련 책을 보다가 어떤 한 문장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이거였죠. 조직에서 당신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를 확인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섬찟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영향력이 커지기는커녕 계속 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꾸 조금 내몰리는 소외받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전자를 나오겠다는 생각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시도는 부서를 한번 옮겨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부서를 옮겨보려고 했는데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제가 가겠다고 하니 환영하는 부서는 많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있는 부서에서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면접 점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는 핵심 관리 인재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인재는 다른 부서에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삼성의 그 조직 관리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그 조직의 장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보내줍니다. 정말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해야 간신히 보내주던. 근데 이제는 또 그것도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나가겠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퇴사 처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어떤 그 사내 잡포스팅이라고 이제 어떤 사내 공모 같은 걸 통해서 또 다른 선택을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개발직에서 어떤 그 마케팅 직무로 어차피 개발직에서 이제 내가 안 되니 이제는 아예 업무를 바꿔보자.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죠. 송충이는 송잎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개발직 사람들은 어떤 마케팅직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진 옷 입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해외 출장도 다니고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불관계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멋있는 거 해보자 하고 마케팅직에 덜컥 가봤는데 정말 나랑 안 맞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나랑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마음이 더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이직을 하려고. 그 다음에는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삼성을 떠나서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로 그때 당시 이제 외국계 기업에 한번 지원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외국계 기업에 지원했는데 서류는 통과를 했는데 이제 너무 실무를 오래 손을 떼다 보니까 자꾸 실무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제 마음은 이제 유학을 꿈꾸게 됩니다. 유학을 꿈꾸게 돼서 실제로 이제 그 교수 컨택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 내가 박사에 가게 되더라도 박사를 되면 40이 넘게 되는데 내가 40이 넘어서 박사를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공학 분야에서의 그게 되게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 40이 된다고 해서 교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로 일을 한다고 해서 기껏 몇 년 일 더 해보겠다고 박사를 받는다. 이건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에게 또 어떤 그 내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한번 오게 되는데, 우연히 그 당시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 독서 관리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내가 읽은 책들의 목록을 쫙 놓고 보니까 어라? 절반 이상이 심리학과 관련된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거죠. 나의 관심이 이제는 공학에서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 내 관심이 뭔가 이제는 기술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친구로부터 이런 정의를 듣게 됩니다. 천직이라는 것에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듣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설명을 해주게 되죠. 천직이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 기준이 맞으면 우리는 그걸 천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왠지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다음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나의 천직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선택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별짓을 다 해봅니다. 진짜 그 적성 검사, 굉장히 비싼 심리 검사, 외국에 있는 검사, 정말 많은 검사들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정말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고른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는 맞는 직업을 골라봐야겠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면 할수록 가치가 쌓이는 일.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마음먹었냐면, 제 앞선 영상에서 나에 대한 성향을 찾아보니 나는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일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직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취미생활로 전생 체면을 해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처음 했던 그 체면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생 체면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인터넷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도 받지 않고 10년 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을 내 직업으로 한번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생각이 제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바로 이 격언이었는데, 무언가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라는 어떤 구절을 읽은 게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최면이라는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힘들다, 돈도 많이 못 번다, 아니면 지친다, 계속 우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그 수많은 검사에서도 저의 적성의 심리 검사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계속 자꾸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는 미친 일이었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안정된 직업에 비해서 그 직업은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니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솔깃한 옵션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 직업으로 한번 최면이라는 것과 심리상담을 접목해서 어떤 나의 직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처음 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말 놓기 쉽지 않은, 선택하기 어려웠던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월급에 대한 유혹이었죠. 많은 직장인분들 아시겠지만 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대한 그 유혹은, 이 중독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놓기 힘든 유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월급이 끊긴다는 두려움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두려움일 겁니다. 저 역시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뭐랄까 월급을 받는 생활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터덜터덜 어떤 퇴근을 하면서 그 상가를 지나게 되는데 굉장히 옆에 굉장히 큰 상가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이제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의 간판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큰 건물에 정말 많은 상가에 정말 다양한 간판들이 빼곡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간판들이 빼곡히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다양한 방식의 직업들이 있구나. 월급을 받지 않고도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도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처음 느끼게 됩니다. 아, 저분들도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라고 월급 안 받고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영상에 왔던 2012년의 그 멋진 깨달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마음의 결심을 품게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나가야겠다. 이제 월급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결심을 품고 갑자기 새 팔을 딱 내었느냐? 저는 그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저희 마음에 들어왔던 그 격언은 이것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격언인데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에 모여서 큰 선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선택을 내렸던 과정은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에 모여서 큰 선택이 됩니다. 그 2012년에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것입니다. 마음 관련 스터디 그룹, 그 주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선뜻 지원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나지 않았던 것들을 선뜻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냥 그런 인터넷 모임 같은데 스터디 그룹 같은데 나갔는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걸 조금 더 발전해볼까? 그래서 그 사설 자격증에 한번 지원해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주말마다 한 8주 정도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사설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원해보고 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나아가 봅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고 그래 이거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 위해서 상담대학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회사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서울대 출신의 좋은 대 교수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많은 소 뒷걸음질에 쥐잡았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겠는데 이 삼성이란 직장을 나가기가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1년의 휴직 기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1년의 휴직 기간을 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이 일을 내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한번 테스트 기간을 가져봤는데 이거 소액이긴 하지만 나에게 유료 상담을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 좋아 이거 가능성 있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을 하지 않는 결단을 서게 되죠. 사실 이 과정에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를 나오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뭔가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이것이 너무 큰 타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했을 때 저 삼성전자 다니고요.
그 당시엔 이 한마디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구차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를 대체할 만한 뭐가 있을까? 그때 우연히 책 쓰기 아카데미가 막 이렇게 성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책 쓰기 아카데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내 이름으로 책을 쓰게 된다면 분명 그것이 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책쓰기 아카데미에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물론 저에게도 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 이때도 제 마음을 움직이는 큰 한마디가 있었죠.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유명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유명해지는 거다. 이 말이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굉장히 저희 첫 초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많이 뿌리게 되죠. 정말 많이 리젝을 당했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고 참으로 고맙게도 저희 첫 번째 책임에도 불구하고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지금도 계속 구매를 해주시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저를 찾아주시는 꽤 괜찮은 책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마지막 조언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무작정 확 사표를 쓰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작정 퇴직감으로 그냥 1억 2억 막 확 들어서 막 처음부터 막 어떤 음식점이나 뭐 치킨집 브랜드 이런 거를 그냥 확 차렸다가 좀 실패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격언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선택이 된다. 이 격언만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가 내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런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강연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의식의 씨 뿌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 밀레의 명화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죠. 무의식,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알고 이 무의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씨앗을 뿌려봐야 이제 나의 토양에 맞는, 나의 무의식에 맞는 토양이 싹을 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은 죽어버리겠지만 어떤 씨앗은 싹을 트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 싹이 트는 씨앗을 찾아서 잘 관찰하여서 조금씩 키워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이 천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이렇게 씨를 뿌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씨를 뿌려 넣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싹을 틔우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2012년이 바로 그런 해였던 거죠. 그때 뿌려뒀던 정말 많은 씨앗들이 지금 이렇게 멋진 과수원 열매가 되어서 과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책들을 소개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든 고뇌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감명을 읽던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을 변화시켰던 진정성 있는 책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미래체면 상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무의식이 가장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의식이 원하는 꿈, 그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무의식에 직접 물어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무의식의 꿈을 찾는 데는 그래도 다른 상담사보다는 특화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저를 찾아보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무의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멋진 변화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